약사 파워가 힘이 센 거는 정치인들 마누라 중에 약사가 많아서다. 의대 치대 입학에 늦은 나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1년을 살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치과의사에서 지피로 활동하는데 박사학위가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인 성취감일 뿐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성취감이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박사학위를 딴다고 해서 치과의사로서의 실력이 더 느는 건 아니거든요. 아는 게 더 많아져서 그 실력으로 연결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비인기 전공으로 보드 따는 것과 지방대대 인기가 보드 따는 게 워라밸층에서 어떤 게 낫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의대 같은 경우는 치대도 마찬가지고요. 예, 학교의 네임밸류보다는 과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의대는 전문과로 이제 개업을 하거나 페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자기의 가치관이죠. 나는 좀 비인기과에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싶다 그러면 서울대 의대 비인기를 하는 건데, 나는 뭐 정말 그 당시에 돈을 소위 말 쉽게 벌 수 있는 과, 좀 편한 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지방대 인기과 보도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가 중요해요. 페이할 때는. 예. 서울대 의대에 들어왔다고 뭐 더 높은 페이를 주거나 더 먼저 뽑아주는 원장들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원장도 있긴 한데, 한의사 전망도 워낙 답글로 많이 물어봐서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20, 30년은 괜찮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한의대를 가려고 생각하거나 한의대를 다녔거나 한의사가 낸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딱 저희 나이 때 30, 40대 사람들이 이제 한 죽을 때쯤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의사는 전망이 안 좋지 않을까. 예, 한의사에 대해서 요즘 10대, 20대는 한의사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안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사실은 한의원을 거의 안 가기도 하고요. 예. 뭐 지금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우리 자식 세대 이제 앞으로 20, 30년 후에 한의대를 가는 거는 별로 안 좋지 않을까 지금만큼은. 예. 예. 약사는 늘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약사는 뭐 가늘고 길게란 표현은 좀 그렇고 의사 치과의사에 비하면 그렇지만 약사는 제가 봤을 때는 여자가 하기엔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고 뭐 남자도 나쁘지 않고요. 예, 정말 뭐 약사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약사의 파워가 의사 치과의사의 파워보다 더 세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약사는 약사한테 불리한 법은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의사 약사 개인적으로 어느 직종 선호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의사는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서 약사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렉동 기어미님이 서 원장님 의대에서는 로열이라고 해서 의사 지원에 레턴할 때 인기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데 원장님 부모님이 의사이셔서 의대에서 혜택은 없으셨나요? 저희 아버지는 한양대셔가지고요. 한양대를 갔다면 혹시 아버지 친구, 또 아버지가 교수가 아니셔서 이게 아버지 친구가 교수면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다이렉트로 아버지가 서울대 의대 현역 교수여야 어느 정도 혜택을 보지, 그것도 정말 인기과는 너무 눈치 보여서 또 그렇지도 못해요. 서울대는 그랬고요. 뭐 다른 대학은 그럴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정외과는 그렇게 엄청 인기과는 아니거든요. 물론 뭐 나오면 돈은 잘 벌지만 워낙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뭐 의대 다닐 때 아버지 때문에 혜택을 본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혜택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약사 파워가 의사 치과 의사보다 정치적으로 셉니다. 약사 협회를 아마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의사협회나 치과의사협회보다 훨씬 더 눈치를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로비도 많이 하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뭐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약사 파워가 힘이 센 거는 정치인들 마누라 중에 약사가 많아서다. 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하고, 본인 1, 2때 의료원을 배울 때 사실 와닿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마음가짐이나 방향에서 공부하면 좋을지 고견을 구합니다. 의대도 마찬가지고요. 치대도 사실은 양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 암기 후 이해입니다. 제일 좋은 건 이해와 암기가 같이 병행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자니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위 말해서 그게 오히려 비효율적이라서 일단 닥친 대로 외우고 나중에 실습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치과 의사가 돼서 임상에서 예전에 내가 그냥 무작정 시험에 나온다고 외웠던, 족보에 있어서 외웠던 것들이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기억을 회상하고 다시 찾아보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와닿지 않아서 외우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외우라고 시키는 거고요. 그거를 저도 이제 의사가 돼서 깨달았죠. 그래서 치대 때는 별로 거부감이 없었는데 아버님은 당연히 거부감이 있는데 의대나 치대는 일단 닥치고 선 암기 후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외우면 나중에 그때 외우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외과 이런 분야 교수 되는데 의대 출신 학부가 중요한가요? 아무래도 같은 값이면 모교 아니면 서울대 의대 출신의 사람을 교수로 임용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교수가 되는 데는 오히려 학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로컬에 나와서 페이닥터라거나 뭐 개업을 할 때는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어도. 예. 수의사가 위축됐다 하시는데 공대보다 낮게 치시나요? 뭐 공대 수준이 아닐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예, 우리나라는 수의사가 되게 그 페이도 적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적은 것 같더라고요. 예. 실제로 수의대 커트라인은 엄청 떨어졌죠. 예전에는 황우석 때문에 잠깐 올랐다가. 예. 원장님 드라마 하얀거탑처럼 대학병원의 의사 교수 내에서도 위계질서가 심한가요? 예, 하얀거탑은 좀 드라마라서 너무 이렇게 딱딱 맞춰져 있지만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다 계급이 있어요. 뭐 정교수, 부교수, 정말 교수 네임만 달고 있지 사실 펠로우 느낌의 교수들도 있어서 위계질서 꽤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이가 이렇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처럼 친한 교수들끼리 사이도 있지만 보통 교수들도 딱 연차가 있어가지고 정말 직장생활 느낌이죠. 가장 전망 있는 치과 시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임플란트? 뭐 임플란트도 그렇지만 뭐 치과는 충치치료, 뭐 레진, 인레이, 뭐 크라운 이런 것들은 다 소위 말해서 수요도 있고 또 보험의 영역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라서 사실은 다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과를 선택한 이유도 있고요. 꼭 임플란트만 제일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인이 의사인데 사회적으로 의사를 적폐로 보는 시선이 힘들다던데 그런가요? 남의 시선을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은 그런 시선 때문에 좀 짜증이 나고 힘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의 시선을 신경을 예전에 어렸을 때나 뭐 20대 초반에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 그게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적폐로 봐도 이제는 절대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의사나 치과의사 중에는 약간 소심하고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꽤 있을 거라서 뭐 적폐로 보는 시선을 힘들게 느끼겠죠.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치과의사 은퇴 시기는 몇 살 정도일까요? 나이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80살이어도 진료보는 분도 있고요. 50대여도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은퇴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